자, 첫 번째 이슈, 한화오션발 좋은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졌습니다.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이죠. MRO 사업을 3개월 만에 추가로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연이어 수주를 하면서 연 20조 원 규모의 시장을 선점했다라고 밝혀졌는데요. 역시나 트럼프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한화오션부터 전망이 어떤지를 짚어볼까요? 한화오션 오늘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사실 이 뉴스만 보면은 한화오션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빠지는 이유가 이제 좀 시장 영향도 있죠. 시장이 지금 사실 올라가기 쉽지 않은 시장인 것도 있지만 좀 그런 시각이 있어요. 이제 20조 규모 그래 수주 좋아. 근데 그게 과연 돈이 얼마나 될까? 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달러도 강세고 남는 게 이제 얼마 안 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에 이렇게 바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요 뉴스가 굉장히 조선 업계에서는 굉장히 청신호죠. 왜냐하면 지금 이 MRO 수주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두 번째거든요. 올해 8월 달에 한번 수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수주를 한 건데 이 MRO 수주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조선이라고 생각하면 배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MRO는 뭐냐면 배를 만들고 이 배가 죽을 때까지 생애 주기를 돌봐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즉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배가 만들어져 있는데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될 거고 계속 수리를 해주거나 부품을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MRO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조선 쪽으로 수주를 받았다. 배 만드는데 몇 년 이제 걸려서 보내면 끝이지만 사실 이 배를 하나 만들면 얼마나 쓸까요? 최소 몇십 년 이상은 쓰겠죠. 그래서 그 몇십 년 이상의 관리비 지출이 우리 회사, 우리 기업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청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화오션을 스타트로 해서 단순히 이것도 그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조선이라는 섹터 안에서 이제 세분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조선 해봤자 조선 기자재 아니면 조선업 요 정도로 두 가지로 났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되는 섹터가 MRO로 섹터가 추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뉴스가 좋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거 지금 MRO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 계속 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엔 미국에 조선회사 없어요? 많았어요. 400개가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몇 개 남았냐? 2개 남았어요. 두 개래. 21개 남았어요. 21개. 400개에서 21개가 남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2개밖에 안 남은 줄 알고. 400개에서 21개도 굉장히 작지 그렇죠. 않나요? 제가 왜 2개를 헷갈렸냐면 전 세계 그 작년에 네. 선박 만드는 수주량이 1900 몇 개예요. 1910개인가? 1900개가 넘는데 지금 미국이 수주를 몇 개 했는지 아세요? 그 21개 남았다 그랬잖아요. 네. 1900개 중에 2개 수주했어요. 수주량이 이제 2개로 줄어들었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조선업이 있긴 해요. 조선 회사가 있긴 한데 그만큼 인기도 없고 네.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좀 이제 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손을 건넨 거군요. 그렇죠. 조선 하면 옛날부터 한국이었으니까. 그렇죠. 거기다 이제 이 MRO 시장은 이제 또 새롭게 대두되는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근대부터 역사적으로 보자면 개발하기 바빴잖아요. 그래서 막 마구 찍어내고 만들어내기 바빴다면 이제는 그것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쪽으로의 지출이 좀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그 제조업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약화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배들을 이제 생애주기 관리하는 서비스로 좀 이제 돈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필라델피아에 조선소 하나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미국의 배를 우리나라로 갖고 와서 수리하다기보다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술로 배를 만들 수도 있다. 요렇게 보는 게 합당하거든요. 물론 그 조선소를 인수하자마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시설도 보강해야 되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게 이제 좀 진척 상황에 따라서 그 이슈가 이어진다면 미국에 가서 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지금 기조가 뭡니까? 수출 관세 때릴 건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그러면 관세 안 붙일게. 이런 조건들이 이제 기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호재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굳이 이 MRO 지금 조선 그러면 뭐 들어가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좀 종목을 봤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HD 현대가 가장 괜찮지 않을까. 그 HD 현대 시리즈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혹시 그 몇 가지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세요? 관심이 있다기보다 그래도 많이 들어본 거는 HD, 뭐 현대, 조선, 미포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미포, 현대중공업. 그렇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중공업하고 네. 마린솔루션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뒤에 얘기할 방산이랑 네. 섞으면 중공업 쪽이 맞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후반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MRO 시장을 보자면 현대마린솔루션이거든요. 자,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지금 잘 가고 있어요. 현대마린솔루션, 자, 이걸 봅시다. 요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신규 상장주라고 봐야 됩니다. 신규 상장주라고 봐야 돼서 이제 20만 원 한번 찍고 지금 14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10월 달부터 지금 쭉 이제 순항 중인데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고점 아닌가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조선 이제 시작이거든요. 조선이 이제 트럼프 발 효과도 있지만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왜? MRO 시장이기 때문에 이 현대마린솔루션 회사가 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 업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또 지금 이제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또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선업계들이 타격을 입는데 그런 거랑 조금 이제 영향이 없을 수 있는 회사다. 왜? 애프터 서비스니까 계속해서 선박을 이제 관리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조금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고 왜 제가 현대마린솔루션을 또 얘기를 하냐면 이 시장이 풀린 주식수가 얼마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유동주식수 비율이 16%밖에 안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종목이 시장이 풀린 이 유동주식수 비율이 한 50%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뭐 작전 세력이나 뭐 작전주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급등락이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급등을 노리고 들어가기보다는 내 돈을 좀 지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점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 고점 아닙니다. 지금 사실 10월 달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으면 10만 원에서 지금 15만 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이 지금 우리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부터 우리 시장 완전히 힘을 잃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상황에서도 지금 14만 원대, 14만 원, 15만 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조선의 훈풍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 최소 트럼프발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길게 볼 생각 없어. 단기적으로 볼래. 그래도 들어가도 되나요? 그러면 1월 달까지. 최소 1월 달까지 보시는 게 맞아요. 이 회사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 종목이고 이제 6조가 넘는 시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으나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조선 쪽으로는 이슈가 계속 화랑일 것이다. 언제까지? 트럼프발 효과가 있을 때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과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긴 했었죠. 수주가 20조 원 규모라고는 하지만 과연 남는 게 어느 정도겠냐, 이 부분에 물음표가 띄워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MRO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꾸준히 돈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HD 현대마린솔루션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업체이기 때문에 상장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10월부터 꾸준히 완연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유동 비율도 적기 때문에 10%대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변수에 조금 덜 휘둘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1월까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멘토님이 주신 전략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서 힌트를 주셨죠. 방산과 관련된 얘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수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선업과 이제 맞먹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금액을 달성하게
된다면 방산 안에서도 계속해서 호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오늘은 또 국내 증시가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살짝 주가가 밀리고는 있지만 또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굉장히 많이 빠지는 종목들도 있지만 가는 친구들은 여전히 잘 갑니다. 여전히 안 빠질 생각이 없어요. 이 말은 즉슨 안 판다는 거죠. 왜 안 팔까요? 더 갈 거니까. 더 갈 거라는 심리가 더 우세한 거거든요. 주식시장은 어찌 됐든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로 가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만큼의 수주를 했다. 이 회사가 이만큼의 돈을 잘 벌었다. 이거를 떠나서 얘는 떨어질 거야라는 심리가 강해지면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는 거고 얘는 더 갈 수 있다라는 심리가 강하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사는 일단 한 1년, 최소 1년은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죠. 트럼프가 빠지는 경우가 없네요. 트럼프 당선인이 일단은 군비 증강을 공언했죠. 지금 근데 트럼프일 뿐만일까요?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자기가 전쟁을 종식시키겠대. 그러고 국방비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게 조금 아이러니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전쟁 끝날 것 같으세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전쟁이 끝나면 네. 예를 들어 봅시다. 전쟁을 다 종식시켰어요. 지금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종식시키고 네. 하마스 저쪽도 이란, 이스라엘도 다 종식을 시켰다고 봅시다. 네. 그러면 과연 국방비 안 올릴까요? 그래도 올리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렇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대비하자라는 그렇죠, 차원에서.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전쟁이 종식돼도 국방비는 다른 나라들까지 다 올리면 올렸지 절대 내리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 내전 국가들을 제외하고서는 큰 나라들의 어떤 이 전쟁은 몇십 년 동안 없었어요. 그러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이 됐지만 지금 국방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너도 나도 국방비를 화들짝 놀래서 올리고 뭐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죠. 우리나라 수입을 했죠. 우리나라 그 방산 레드백이나 뭐 요런 그런 효과를 좀 기저 효과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좀 침공 좀 해봐. 저 나라랑 싸우고 싶은데 싸워야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저기 막 무기가 막 있다만. 그러면 서로 전쟁을 워워하게 피하는 이런 기저 효과가 좀 발생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종식을 시키든 뭐 종식이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되든 국방비는 오를 일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국방비 오르는 거랑 그 우리나라 기업이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방산이 조선업과 수주액이 맞아 떨어진다. 매출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말은 그만큼 방산이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낮았다가 그만큼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 시작이죠. 우리가 2년 전인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레드백 호주에 수주를 하고 결국 그 경쟁에서 이기고 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고가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요거를 신호탄이라고 저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조선하고 조금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게 과연 이 국방 무기가 탱크만 있나요? 제가 사실 여자라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군함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하고 방산하고 사실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방산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죠? 우주항공 기술을 같이 갖고 있어요. 방산의 기술은 기본적으로 우주항공 기술이랑 이게 같은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주산업이 여기도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우주산업은. 지금 기대감만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스타위상이나 지금 미국의 우주산업 얘기하면 또 그거는 특집으로 다뤄야 될 만큼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주산업 얘기가 있어도 방산이 가요. 그리고 지금 방산은 당연히 방산 이슈가 있으면 나오고 거기다 조선도 지금 나쁘지 않죠. 계속해서 수주를 받을 거고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런데 이 지금 탱크 얘기나 K9 얘기가 많지만 잠수함이나 군함 같이 조선하고 방산하고 만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시너지가 더 효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린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이 목표가 있어요. 캐나다에 이제 수주를 하려는 목표가 있는데 이 캐나다 수주를 이제 목표로 해서 잠수함 성능을 이번에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목표한 대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양쪽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 거죠. 조선이랑 방산이랑.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가질 수 있는 게 HD 현대중공업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현대마린솔루션은 MRO 시장을 말씀드렸던 거고, 조선이랑 방산이랑 정말 역자고 본다면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괜찮지 않을까. 이 HD 이 형제들이 튼튼한 게 뭐냐면 어쨌든 이 중공업하고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주랑 이 매출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돌려먹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현대마린솔루션의 주 거래처들이 중공업, 뭐 저기 건설기계 다 이제 HD 현대 라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돈 버는 거는 견조하다. 왜? 자기네들끼리 이제 계열사들끼리 이렇게 수주를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진짜 연내에 정말 연내에 캐나다 잠수함 요게 지금 수주가 조금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날개를 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HD 현대중공업도 나쁘지 않은 게 지금 여기서 횡보한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봅시다. 횡보 구간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 22만 원, 8월 달에 22만 원을 찍고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22만 원을 한번 찍고 20만 원대에 있어서 요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 긴 기간 동안 지금 한 3달 동안 횡보를 했던 것을 이제 이겨나가는 주가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가의 폭발력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